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 즐거운 추석 기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 통화량하고 화폐 가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달러당 162엔까지 올랐죠. 근데 두 달도 안 된 최근에 그 달러당 14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15% 넘게 떨어진 거죠. 통화량은 그 기간 동안에 증가했어요. 일본도.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근데 통화량하고는 그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통화 가치를 얘기할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 주로 뭐 교과서를 공부해가 하는 얘기인데,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또 교과서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근본위 제도는 이 관계가 높았거든요. 근데 종이화폐 시대, 뭐 1970년부터 종이화폐 시대잖아요. 종이화폐 시대는 화폐 가치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객관식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자지요. 논문은 표절 박사니까. 지금 경제학자들 99%는 표절 박사거든요. 쉽게 하면 논문을 안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표절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쓴 논문은 없는 거예요. 너무 남이 쓴 논문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 바가 없어. 공부를 했다면 객관식 공부 정도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객관식 공부.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교과서 있는 그대로 공부했다 하면 암기한 거고요. 근데 논문을 썼다고 하면 포유환율연구소처럼 통계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겠죠. 실제 그 보는 통화량하고 소비자 물가 관계, 환율 관계, 즉 보는 통화량과 화폐 가치 상관관계 논문을 썼다 하면 포유환율연구소 논문이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교수들은 그런 논문을 쓴 바가 없어요. 표절 박사이기 때문에. 또 중고등학교 때는 객관식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를 잘한 교수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이 현실성도 없지만은 설득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피해는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러당 162엔 할 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튜브 공간에서 아니면 공영방송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 달러 환율 162엔 가니까 170엔, 180엔 갈 거라라는 얘기를 하는 또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원이 나와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최근 한 달 가까이 됐네요. 158엔에서 엔화 강시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상승할 거다. 그 이후 15% 상승인 거예요. 15% 넘었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간 거죠. 그죠? 달러당 162엔에서도 엔을 팔아야 되고, 즉 선물함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엔화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엔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포유환율연구소 얘기를 듣고 엔화를 산 사람은 불과 두 달 동안에 15% 올랐어요. 주식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레버리지를 조금 걸었다면 뭐 30% 남았어요. 그죠? 두 배만 걸어도. 그런데 반대로 엔화 같이 하락에 배팅을 했다면 그 시기에 30% 손해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이 주제가. 근데 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유튜브 공간에서도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논문도 한번 써본 바가 없고 오로지 공부를 한 게 객관식 공부예요. 예? 교수라고 하면 뭐 그 양반은 표절 박사니까 공부를 한 바가 없어. 나는 그 표절 행사는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도 한 바가 없어요. 연구를 했으면 자기가 논문 쓸 수가 있죠. 근데 연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논문을 쓴 것도 없어요. 쉽게 하면 객관식 공부만 잘한 것이지 주관식으로는 공부 엄청 못하는 사람이 교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튼 오늘 일본 애영화 가치를 하다가 보니 또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로 교수들이란 말이죠. 또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정보를 가지고 나온 거고, 여튼 보는 통화량과 화폐 가치 상관관계는 없는데 종이화폐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이제도 시대에는 이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수들이 근본이제도 화폐 제도와 종이화폐 시대 화폐 제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근본이제도 시대 이론이 종이화폐 시대 그대로도 통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논문도 한번 써본 일이 없거든요. 표절 박사니까. 근데 논문을 써보지 않았지만은 환율, 화폐 관련 책을 거의 뭐 6권, 7건이나 써본 포유 환율 연구소가 보기에는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뭐 지식이 아니죠. 죽은 지식은 사실은 그냥 개변을 알고 있다. 그 몰라도 될 쓸데없는 흘러간 유행가 가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교수들 얘기를 듣고 참여하면 패가 많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통화량과 우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통화가치 떨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니까 15년 동안 일본은 538% 증가했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겨우 12.8% 상승했고 한국은 같은 기간에 36% 상승했어요. 통화량은, 즉 보는 통화량은 일본이 훨씬 많이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고, 한국은 그 보는 통화량은 3배도 안 늘었어요. 근데 물가는 36% 상승했고, 특히 아파트 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에 77.9에서 122.6이니까 57% 상승했어요. 물가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하면 57% 올라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57%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이 비율이 94% 상승했어요. 서울 수도권을 놓고 보면 8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졌어요. 통화량은 일본보다 훨씬 작게 증가했는데, 환율은 보는 통화량 상관관계가 더 낮아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율은 원 달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09년 대비 2019년 10년 동안이죠. 보는 통화는 182% 증가했지만은 오히려 환율은 8.7% 하락. 그러니까 통화가치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보는 통화량이 182%나 증가해도 10년 동안에 화폐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같은 기간에 보는 통화량이 엄청 늘었지만은 화폐 가치는 또 떨어졌어요. 한국과 달라. 한국은 통화량을 늘려도 2009년부터 19년까지 화폐 가치가 상승했고, 일본은 같은 기간에 통화량을 크게 늘렸는데 그 화폐 가치가 하락했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건 이론은 아니에요. 일본도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도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가 떨어지면
본원 통화량과 화폐가치 상관관계는 높아요. 근데 일본은 그 돈을 늘리면 화폐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그것도 조금 떨어졌어요. 10년 동안에 16%니까 뭐 1년에 1.6%도 안 떨어진 거죠. 거의 뭐 연 단위로 하면 보합이에요. 본원 통화량은 엄청 늘었어요. 한국은 오히려 통화가치가 올랐고. 그러니까 이 본원 통화량하고 화폐가치는 상관관계가 없는데, 어설픈 경제학자들, 즉 객관식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관식 공부는 전혀 못하는, 즉 논문 하나 쓸 능력도 없고 이 본원 통화량과 화폐가치 상관관계 그 연구도 해보지 못한 교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는 여러분이 된다. 즉 시청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화폐와 그 화폐가치 상관관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달러당 160yen 할 때 그 추가적인 엔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고 그 엔 달러 환율에 배팅을 했으면 거의 뭐 15% 손실이 생겼죠. 레버리지를 썼다면 두 배만 쓰면 30%. 그 외환시장에서 레버리지는 20배니까 그 몇 배입니까? 300% 정도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대로 엔화 가치 상승, 그리고 엔 달러 환율 하락에 배팅을 했다 하면 두 배를 레버리지 걸었다 하면 30% 이익이 남았고, 그 환차 이익이죠. 20배를 걸었다 하면 300% 가까이 이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설픈 경제학자들 얘기 듣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면 패가 망신한다. 기업 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알겠네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저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또 시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기대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